자, 오늘 되게 다른 배경에서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좀 기분이 좋고 산뜻한데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는 벤틀리 플라잉 스퍼 아쏘 모델입니다. 아직 한국에 출시되지 않은 모델, 영국에서 먼저 시작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영국 채셔에 있는 크루라는 지역에 나왔습니다. 크루는 벤틀리의 고향이죠. 벤틀리의 공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곳은 벤틀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모처에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빌라의 마당입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배경에서 오늘 플라잉 스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지금부터 벤틀리 플라잉 스퍼 그리고 아쏘가 어떤 모델인지 어떤 세그먼트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좀 방향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곳은 영국 채셔에 있는 크루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좌측 주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큰 트럭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되게 시골길이어서 재미있게 시승하고 있어요. 플라잉 스퍼라는 차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플라잉 스퍼는 벤틀리가 대표로 가지고 있는 벤틀리를 대표하는 세단이죠. 지금 벤틀리 라인업은 딱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라잉 스퍼가 세단이고요. 그리고 GT가 쿠페고 GTC는 GT의 컨버터블 모델이죠. 그리고 벤테이가 SUV 모델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플라잉 스퍼를 제가 지금 제일 먼저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자동차가 벤틀리 플라잉 스퍼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벤틀리의 전략 같은 걸 좀 살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 플라잉 스퍼 혹은 GT 안에서 세 종류의 세그먼트로 나누어서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안에서 뭔가의 옵션을 좀 조절을 하고 옛날에 W12기통이 있을 때는 W12기통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지금 V8으로 다 거의 다 통일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한국은 이제 V8이 대표 엔진이죠. V8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 안에서 세 가지의 옵션이 생겼습니다. 밀리너 트림이 있고 그다음에 아수어 모델이 있고 S 모델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는 아수어 모델이고요. 아수어는 옛날에 벤틀리가 있었던 1980년대, 90년대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이 벤틀리를 인수하기 전에 그때 벤틀리가 가지고 있었던 4도어 컨버터블의 이름입니다. 너무너무 풍족하고 여유롭고 낭만적인 모델의 이름이 바로 아수어였고요. 아수어는 약간 하늘색, 하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되게 풍족하고 낭만적인 그런 모델이 바로 아수어라고 하는 겁니다. 뮬리너는요, 벤틀리의 수제작 옵션 부서의 이름이 바로 뮬리너죠. 일종의 자회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옵션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얼마 전에 서거하신 엘리자베스 여왕의 스테이트 리무진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뮬리너에서 제작을 한 거죠. 뮬리너는 진짜 15세기, 16세기에 있었던 오리지널 코치 빌더의 이름입니다. 국영 우체국의 그 마차를 만들던 정말 코치 빌더였던 회사를 벤틀리가 인수를 해서 고급차의 캐빈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 독립을 한 거고요. 벤틀리 안에서는 이제 고급 수제작 옵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잉 스퍼라는 세그먼트 안에서는 뮬리너 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각별합니다. 최상위 트림을 기본적으로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럭셔리와 파워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모델의 이름이 바로 뮬리너예요. 그래서 원래 뮬산이라는 플래그십 모델이 벤틀리에는 있었죠. 근데 뮬산이 단종이 되고 이제 플라잉 스퍼로 통일이 되면서 기함의 역할을 플라잉 스퍼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도 취향이 세분화되고 있고 벤틀리는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고객의 취향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뮬리너는 힘과 럭셔리를 다 갖춘 모델, 그리고 S는 조금 더 스포티한 옵션으로 꽉 차 있는 그런 플라잉 스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수어 모델은 그 중에서 좀 웰빙 그리고 좀 침착하고 고요한 옵션의 플라잉 스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잉 스퍼라는 차 그리고 벤틀리라는 브랜드가 원래부터도 이 힘과 럭셔리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손에 꼽는 럭셔리 브랜드인데 거의 뭐 400마력, 500마력, 600마력이 나오고 막 달리기 시작하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4초, 5초 막 이렇게 되고 최고 속도를 300km를 우습게 넘어가는 그런 브랜드란 말이에요. 애초에 월터 오웬 벤틀리가 이 차를 만들었을 때부터 만들자마자 르망에 나가서 우승을 휩쓸었던 차가 바로 bentley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싱 DNA가 깊이 박혀 있지만 가장 럭셔리한 어떤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브랜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아수어 모델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세단에 가까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플라잉 스퍼를 좀 고르고 싶다, 내가 플라잉 스퍼를 타고 싶어, 살 거야,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면 아주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플라잉스포를 고르려면 코리안 옵션이라는 게 있었죠. 한국이 선호하는 옵션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고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벤틀리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취향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재밌죠. 점점 더 뭔가 한국 시장이 더 커지고 있고 2022년에 거의 700대 넘게 팔았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가능성을 좀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벤틀리를 살 수 있지만 아직 모르기 때문에 못 사시는 분들이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흔히 뭐 자동차를 산다고 생각을 하면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를 먼저 떠올리기가 쉽기 때문에 벤틀리는 너무 좀 멀리 있는 차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독일 브랜드의 기함을 사는 것이다, 벤틀리 플라잉스포를 조금 이제 사실 수 있는 그런 것이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만약에 차를 사고 싶은데 정말 어떤 기함을 고르고 싶다, 브랜드의 기함 물론이고 이 자동차 시장,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꼭지점에 있는 모델을 사고 싶다, 그러면 벤틀리로 당연히 되게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고, 또 세단이라면 플라잉스포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3개의 트림이 있는데 뮬리너, 아주어, S, 그 중에서도 뮬리너는 럭셔리와 힘을 같이 가지고 있고 S는 스포티한 게 좀 강조되어 있는 좀 젊은 더 느낌이겠죠. 그리고 아주어는 세단, 품위, 정숙성, 웰비잉에 가깝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어 모델을 보면요, 라디에이터 그릴도 모양이 좀 달라요. 뮬리너 모델은 딱 벤틀리의 권위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그릴 모양인데 그게 더 강조가 되어 있어서 약간 인테리어에서 벤틀리가 많이 적용을 했던 그런 다이아몬드 퀼팅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어 모델은 수직 그릴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자세히 보시면 또 다른 모양들이 보이겠죠. 벤틀리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겠지만 수직 그릴이 되게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단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인테리어 옵션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 인테리어에 있는 시계의 다이얼 디자인도 뮬리너에 적용된 것과 이 아주어에 적용된 모델이 좀 다르고요. 이 인테리어 트림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그 조합들의 느낌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아주어는요, 네이비와 크림 가죽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스티칭은 살짝 교차되는 식으로 네이비 가죽에는 크림색 스티칭, 그리고 크림색 가죽에는 네이비 스티칭으로 해서 역시 되게 차분한, 저는 이 인테리어에 네이비가 적용되어 있으면 정숙하고 품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블랙이나 브라운은 너무 고급스럽다?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고급스러움의 어떤 정석 같은 느낌이 나죠. 하지만 네이비는 다릅니다, 여러분. 네이비 is forever young, 약간 이런 느낌이죠. 파란색 익스테리어에 안에 네이비와 크림이 딱 이렇게 너무 보기 좋게 적용이 되어 있는 아주어 모델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오픈포어 베니어라고 하는데요, 이게 벤틀리가 원목을 되게 많이 쓰는 브랜드잖아요. 원목을 되게 품위 있게 잘 쓰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 환경을 계속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벤틀리는 계속 자기가 쓴 나무의 숫자만큼 계속 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지구의 어떤 그리너리를 보존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해온 브랜드인데, 이번에는 원래 그 말끔하고 빛나는 가공을 없앤 옵션이 생겼어요. 이게 오픈포어 베니어라고 하는데요, 나무의 결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용된 나무는 하와이에서 온 코아 나무라거나 월넛이라거나 뭐 이런 나무들을 정말 풍성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요 윗부분에도 우드 베니어가 들어가 있고, 이 아랫부분 센터 터널에도 베니어가 되게 좀 곱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크롬의 조합도 너무 깔끔하고, 저기 아주어라고 써있는 레터링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이 아주어의 어떤 캐릭터, 그런 걸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옵션들을 세세하게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차가 벤틀리 플라잉스포 아주어였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차는 플라잉스포의 S입니다. 가장 스포티한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는 차이기도 하고요. 벤틀리의 S는 여러 가지 뭐 의미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스피드, 스포티, 뭐 스프림, 또 뭐가 있을까요? 소버린, 뭐 약간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벤틀리의 S는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벤틀리, 옛날부터 벤틀리한테 스피드라는 건 레이스트랙에서 달릴 수 있는 차, 레이스트랙에서 우승한 차, 벤틀리 스피드 6도 그랬고요. 벤틀리의 GT 스피드라는 차도 있었고, 그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차인데요. 벤틀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DNA 중에서 스피드를 가장 좀 강조한 옵션들이 이 차에는 흠뻑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는 순간 느껴지실 거예요. 아zu어 모델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지금 이 차에는 갤럭시 스톤이라고 해서요, 돌을 정말 얇게 점여서 베니어로 쓴 그런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공장에서 보고 온 여러 가지 돌 중에서는 인디안 스톤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마 그 점여서 가공하는 방식은 똑같을 겁니다. 돌을 정말 회를 뜨듯이 혹은 뭐 홀을 뜨듯이 이렇게 얇게 점여서 그것을 여기에 있는 베니어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면 정말 어떤 산이나 계곡, 그리고 어떤 절벽,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디테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언젠가 벤틀리를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안에 지금까지는 나무만 고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돌도 고르실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라면 그래서 돌을 고를 것 같습니다. 제가 돌을 고르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온도 때문이에요. 나무는 되게 따뜻한 느낌을 주죠. 게다가 요즘에 벤틀리가 하는 것처럼 라카를 쓰지 않고 오픈포어 베니어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정말 나무의 결이 살아있는 그런 베니어를 선택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좀 따뜻하고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거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에 아주 좋은 옵션이죠. 하지만 이 돌은요, 갤럭시 스톤은 뭐 인디안 스톤을 선택하실 수 있다면 돌 특유의 차가운 온도를 여기서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느낌이 너무너무 좋네요. 일단 이런 뭐랄까요, 이 새로움, 낯선 느낌,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다른 어떤 차에서도 느낄 수 없는 아주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감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나만의 차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런 느낌이야말로 벤틀리가 플라잉스퍼라는 차에 여러 가지 트림을 두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지금 이 센터 터널에도 다 돌이 적용되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요, 공주정치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여기를 계속 스치고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손을 대고 있기만 해도 너무너무 시원한 느낌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에서 뭔가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재질이라면 뭐 크롬이거나 뭐 그런 류의 금속들이었겠죠. 하지만 벤틀리를 선택하면 돌을 실내에 두를 수 있다. 이거 정말 너무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 S는 역시 좀 스포티한 감각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플라잉스퍼 앞에 보면 보닛 위에 이렇게 끝까지 플라잉비가 솟아있는 부분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그런 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선도 검은색이고요. 곳곳에 검은색 디테일이 많이 쓰였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도 검은색이고요. 그 밑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도 검은색이고, 그리고 뭐 이 휠도 검은색 휠을 선택하실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느낌을 주죠. 이 자동차 익스테리어 디자인에서 어떤 디테일을 우리가 고를 때 블랙 디테일을 고를 수 있다면 그것은 고성능을 암시하는 여러 가지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언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카본이겠죠. 카본 바디킷을 S에서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아래쪽에 보면 공력 성능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바디킷들이 이 옆에 그리고 밑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들어왔을 때 S 배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찾으실 수 있고요. 이 가죽도 스톤 베니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그거에 맞춰서 되게 짙은 그레이가 많이 쓰인 인테리어 옵션이에요. 돌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 S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스톤 베니어 컬러에 맞춰서 인테리어 스티칭도 그렇게 많이 강조가 되어 있지 않고요. 되게 좀 차분하게 묻어가는 느낌이고, 이 헤드라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스티어링 휠의 가운데 보면은 약간 벽돌색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도 기어봉에도 보면 양쪽에 벽돌색 가죽으로 둘렀죠. 시트에 보면 이 파이핑도 벽돌색, 오렌지색, 아주 짙은 채도가 높은 오렌지색으로 파이핑을 둘렀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되게 어두운 느낌을 주고 있으면서도 딱 하나의 컬러로 파이핑 혹은 이 스티어링 휠 아래쪽의 가죽, 그다음에 여기 기어봉의 가죽, 이런 쪽에 살짝 덧대어 있는 디테일을 통해서 약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벤틀리는 사실상 뭐 수천만 가지의 조합이 가능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정말 원한다면 내가 어떤 조합으로든지 가능한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개인화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컬렉팅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차인 것도 사실은 이렇게 수많은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만약에 S를 선택하신다면 벤틀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한하는 이런 스포티한 옵션들 중에서 조금 골라서 이 플라잉스퍼를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벤틀리라고 하면 너무 되게 좀 비싸고 뭔가 접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너무 벽이 높게 느껴지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만,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는 게 좋겠죠. 극상의 자연스러움과 극상의 럭셔리, 그리고 극상의 여유, 이런 것들은 약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벤틀리 크루 공장에서 이 차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라거나 그들의 태도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평화롭고 뭔가 제조업의 최상위에 있으면서도 자부심이 많이 느껴지고 일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너무 높다는 걸 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느낌들이 사실은 가장 좀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느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느낀 다음에 이 차를 시승하는 기분이 한국과는 아주 많이 다르네요. 좀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벤틀리 플라잉 스퍼를 타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몇 킬로미터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고, 차가 지금 최대 토크가 얼마고 엔진이 몇 마력이고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플라잉 스퍼가 어떤 차고 벤틀리가 어떤 의도로 이제 이런 트림들을 구분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디테일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쓰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벤틀리 다양한 이야기 더파크에서 되게 좀 익스클루시브하게 많이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사지 않더라도 이런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이런 브랜드의 철학이나 어떤 느낌에 대해서 자꾸 좀 듣고 꿈꾸고 배우고 뭔가 알아가는 시간들, 이런 게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알아야지 더 구체적으로 꿈을 꿀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이 세계를 좀 더 넓게 보든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벤틀리 플라잉 스퍼 아주어도 저는 그런 너무 예쁜 통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